자, y는 c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수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미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y 프라임은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죠. 미분했을 때는 항상 프라임만 붙여주시면 된다. 이런 것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y는 만약 x에 대한 n제곱이라고 하는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분할 때는요. n 곱하기 x에 그렇지. 차수가 낮아지면서 그렇지. 그 거듭제곱은 그대로 앞으로 끌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은요. 만약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다. 혹은 빼져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걔네들을 각각 뭐 한다? 더하고 뺀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각각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만약에 어떠한 함수가 상수까지 곱해져 있어. 그랬을 때는 미분할 때 이 함수만 뭐 해주면 된다? 미분해주면 된다. 이 상수는 그냥 냅두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예제를 좀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다음은요, 이제 곱에 대한 미분법이라고 해서 만약 두 개든 세 개든 곱해져 있어. F와 G가 두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중간 거, 앞에 거, 중간 거 미분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만약 세 개가 곱해져 있어. 그렇다면 앞에 거 미분, 중간 거, 뒤에 거, 앞에 거, 중간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중간 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y는 fx에 대한 n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야, 이거는, 사실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별표 하나는 쳐 놓으세요. 혹시 별표 안 쳐져 있는 경우에 별표 하나 쳐 넣어 주시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y는 fx, 이것을 가지고 만약 n제곱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미분을 하시게 되면 그냥 n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끌어 나오시고 그리고 fx의 n-1제곱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겉에 있는 형태의 미분 즉 얘를 나는 겉미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야 너희도 헷갈리지 않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것에 대한 미분, 즉 안쪽에 있는 게 누구였어? 안쪽에 있는 게 누구였어? fx였잖아. 걔를 미분한 거 뭐야? 그렇지. 항상 미분했다 그러면 프라임만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했다 f 프라임 x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괜춘. 준서 뭐 소리 끊김없이 영상 끊김없이 잘 들리니? 잘 보이니? 나 온라인 하는 친구들 그런 게 걱정이야. 야,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도함수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 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도함수의 정의는 뭐야? 라고 하면 그냥 사실 그겁니다.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식 이제는 외우셨어야 돼요.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사실 두 개가 있었고 근데 그 둘 중에서 외우기 힘든 게 있고 외우기 쉬운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둘 다 한번 잠깐 써볼까요? 미분계수라고 하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f'a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외우기 쉬운 이유는 너희가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를 원래 원체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극한만 해준 거. 그게 외우기 쉬운 거. 외우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리미트 x는 어디로 간다? 그렇지. x가 a로 가시고 얼마 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신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두 번째 공식도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는 외우셔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바꾸는 거, 여기서 이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많이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그렇지. 이때는 a 플러스 h고 거기서 fa를 뺍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 f'a가 아닌 f'x라고 하는 도함수의 정의는 여기가 x로 여기가 x로 바꿔준 게 도함수의 정의다. 좋습니다. 도함수의 정의는 이겁니다. 정의는 바뀌면 안 돼요.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fx를 가지고 유도된 함수라서 도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풀어달라고 했거든. 도함수의 정의가 이거라며. 이거 이용하시는 겁니다. 봐봐.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는 fx 더하기 h 빼기 fx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잖아. 맞죠? 그런 다음에 그럼 너희 생각해봐. fx 더하기 h 빼기 fx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에서 그렇지 x 플러스 h 대입했을 때에서 얼마 대입한 것을 x 대입한 것을 그대로 뭐 한다? 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x 더하기 h가 곧 x 더하기 h 대입하니까 바로 전개합시다. 5x제곱 더하기 얼마? 좋습니다. 10xh 더하기 그럼 5h제곱 되겠고요. 거기서 더하기 3x 3h도 있겠죠. 맞아. 이게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구를 대입한 것을 빼주셔야 돼 라고 했을 때 x 대입한 걸 빼주시는 거니까 이만큼을 빼주시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3x 빼주시면 지워지고 빼주시면 지워지고 남는 건 요만큼이 되는데 우리 이것은요 알고 있죠. 자, 대입하는 게 극한의 기본이라고 그랬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맞지? 맨 처음 내가 수투 시작할 때 그랬잖아. 극한의 기본은 무엇이다? 대입이다. 분모에다 대입하니까 얼마? 0. 분자에다 대입하니까 0. 그럼 대입하시면 0분의 0 꼴이야? 아, 부정형이네. 변형을 하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변형해? h 약분합니다. 그런 다음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보내버리시면 얼마로 간다? 10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게 f 프라임 x다. 얘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미분 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풀어? 라고 한다면 미분법 되게 쉽죠. f 프라임 x는 간다. 그냥 각각 해주면 돼. 얘 미분하면 얼마? 10x. 얘 미분하면 얼마? 끝났죠. 괜춘? 그럼 너희 물어보시겠죠. 선생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서 푸는 거를 연습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겠지. 이거는 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하세요. 알았지? 유형서에서도 하지 마. 문제집에서도 하지 마.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돼. 그래도 연습은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극한에 대한 계산에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극한값 계산하는데 당연히 못하면 안 되잖아. 이번 시험 범위가 극한값 계산부터인데. 아셨죠? 딱 거기까지만 해봐. 초반 연습은 필요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귀찮지만 해봐. 자, 가봅시다. 다음. 했을 때. 자, y''은요. 6x제곱. 아이고, 잘한다. 마 10x. 야, 이 자식아. 끝이죠. 그렇죠. 여기 끝이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들은 나는 그냥 정답을 쓰면서 너희 이해시켜 드릴게요.
굳이 문제까지 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다음 갑니다. 보면 2번 갑니다. 자, 2번에서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6x에다가 뒤에 거는 냅두시고 맞지? 그 다음 앞에 거는 냅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 정답하고 전개해서 비교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야. 지금 전개 항상 선생님 얘기하죠. 뭘 얘기하냐면 각 단원마다 그게 있어요. 각 단원마다 너희 서술형에서 감점되는 감점의 그 기준이 있겠고 감점되는 기준은 그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 감점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전개를 못하는 거, 전개를 하는 거 이 부분에서 감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파트가. 알겠니? 그럼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다음 3번 갑니다. 야, 3번은 세개의 고배 미분법이야.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1. 그러니까 2x 더하기 1, 3x 더하기 1. 중간 거 미분하면 2. 맞죠? 에다가 x 플러스 1, 3x 플러스 1. 마지막 거 미분하면 3. 에다가 맨 앞에 거와 중간 거. 괜춘 정답이 됩니다. 얼마나 하는지 아셨죠? 그 정도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파트가. 얘들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선은 합성함수의 미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10제곱과 x에 대한 제곱 플러스 1 이것을 미분 다시 합성한 겁니다. 그럼 10이 앞으로 끌어 나오시면서 맞아? 10에 x에 몇 제곱 다시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에 몇 제곱 9제곱에 안쪽에 있는 이 속미분을 해주시니까 속미분하면 2x. 괜찮죠? 정답이 요겁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야,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이거 미분계수로 바꿔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죠. 기억하셔야죠. 몇 줄짜리? 세 줄짜리. 자, 뭐가 어디로 가는 거 확인했니?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그리고 나서 괄호 안에 뺄셈이 분모 있는 거 확인했니?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야.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야. 자, 보시면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네, 확인했죠. 두 번째, 괄호 안에 뺄셈 몇 H? 2H야. 그럼 그 2H가 그대로 분모에 있으셔야 돼. 그러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켄춘. 그럼 내가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미분계수인데 여기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1인 거죠. 왜? h는 0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f 프라임 1이고 얘는 거기다가 2배를 해라 이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해주면 돼? f 프라임 x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미분하는 순간 얼마? 3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까지죠. 자, 여기다 1 대입하시는 순간 얼만데? 마일이죠. 마일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 정답 그래서 마이. 정리하시고 어떤 미분이죠? 어떤? 요거? 얘 미분할 때는 3이 우선은 앞으로 퉁 튀어나오시고 차수 낮아지고 그리고 얘 2 앞으로 퉁 튀어나오시고 또 차수 낮아지고 상수는 미분하면 0 된다고요. 항상 상수는 미분하면 0 돼. 아셨죠? 얘 미분 알겠어? 음.
할 필요 없어요. 네. 선생님이 그 세 줄짜리 있잖아. 난 그거 세 줄짜리 가르치면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죠. 선생님 그 공식을, 세 줄짜리 그 공식, 분모가 0으로 하는 거 확인했니? 괄호 안에 뺄셈이 분모인 거 확인했니?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이거를 학교에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기를 하죠. 학교에 쓰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쓰셔도 돼. 괜찮아. 거기서 감점 요인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아셨죠? 알겠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 앞에 있는 건 뭐야?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얼마? fx-fe가 얼마다? 14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얼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 얘가 마이다. 이거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너희 그 생각하셔야죠. 이거는 약간 둘 다 그 미분계수로 바꿔줄 생각 둘 다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거 하는 방법 뭐야? 분모 0으로 하는 거 확인했니? 괄호 안에 뺄셈 분모인 거 확인했니?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다. 요거 확인하라고 그랬죠?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봅시다. 야,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괄호 안에 뺄셈 얼마야? x-2야. 여기 있죠.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뭐라고 불러? F'이라고 부른다. 얘야. 괜찮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 거야.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네, 확인됐고요. 두 번째, 괄호 안에 뺄셈 얼마야? x-1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나눈다. 그렇죠? 인수분해 줬습니다. x-1 하나, x 플러스 1 하나. 자,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요따하고, 그렇죠. F'1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서 얘가 1로 다가가니까 이만큼은 얼마로 가? 2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분의 F'1이 이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너희가 하셔야 되는 거, 자, 우리 미분할 수 있잖아. fx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미분하자. f'x는요. 하시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누굴 대입할 거냐면 F'2가 14. 그래서 2 대입하면 14다. 2 대입하니까 얼마? 32. 그 다음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또한 이번엔 1을 대입하면 마4다. 괜찮죠? 맞니? 따라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다에 의해서 1 대입하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마4다. 식 두 개를 가지고 그대로 연립하겠습니다. 빼줄게요. 그렇지, 18, 18, 여기는 28 더하기 2a. 자, 이제 넘겨주면 얼마야? 마10은 2a가 된다. a는 얼마나? 마이너스 5다. a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았어요. b는 얼마다? 인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10대고요. 마이너스 6입니다. 넘겨주면 네, 정답 b는 2. 아니요. 자, 보세요. 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할 건데요. 자, 얘들아,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언제 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언제 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그 교육과정 외의 루피탈의 정리, 저것을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풀이와 비슷한 거 하나 이용할 건데요. 나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루피탈의 정리가 뭘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 루피탈의 정리 써놓으세요. 하지만 한 번 더 쓰세요. 자, 루피탈의 정리는요, 언제 쓰시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너희가 보통 함수의 극한에서 자주 보는 형태, 여기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입하시면 몇이야, 분모? 0, 분자도 0이야. 그래서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 두 가지 꼴에서 되게 쓸 수 있는 유용한 식입니다. 선생님, 근데요, 왜 지금 알려주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앞에서도 분명 이런 문제 되게 많았어. 근데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학교에서 루피타르 정리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서술형에서 루피타르 정리 쓰지 마시고 푸시오라고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계속 풀다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여. 그리고 미분 못하는 경우도 너희는 생긴단 말이야. 항상 극한에 대한 기본은 무엇이다? 대입했을 때 부정형인 거 확인됐으면 변형한다. 이게 기본이야. 아셨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갑니다. 리미트. 이건 필요가 없고 f분의 g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f 프라임분의 g 프라임이 됩니다. 끝. 끝. 써. 우선 써. 알려줄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요걸로 알려드릴게요. 루피탈 정리죠? 자, 갑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안 될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루피탈의 정리는 너희가 정리라고 하는 거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 역시 그냥 직각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가 당연히 세 변의 길이를 안다면 세 변의 길이가 관계가 뒷변에 대한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얘도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확인되시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얘를 대입해봐. 분모 어디로 가? 0. 분자 어디로 가? 0. 그렇다면 이 값은 x가 1로 가시는 거 간다. 분모 미분. 분자 미분. 정답은 정답이야. 아니 이 자식아 분자 미분. 어허 분자를 미분하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가 x는 1을 대입하시면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고 했잖아. 맞잖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런 문제를 어디서도 풀 수가 있었냐? 잘 봐. 알겠어? 어. 응? x-1을 미분해봐, 미분. 네. 되셨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 하시면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그리고 25페이지. 야,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거기가 지금 딱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맞아? 그럼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쓸 수 있는 그 공식들이라고. 그래서 야 19번에 1번을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 봐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1로 다가간다. 문제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값은 대입하시면 분모 어디로 가? 0. 분자? 0인 거잖아. 0분의 0꼴이죠. 그때 어떻게 한다?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미분하면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다. 대입하면 가능합니다. 괜찮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았어? 되게 여러 가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얘들아, 2는요, 수원과 달라요. 수원은, 잘 봐. 지수로그 따로, 삼각함수 따로, 수열 따로. 각 단원이 연계성이 띈 단원들이 아니거든? 그런데 수2는 달라요. 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쭉 연계가 돼서 결국엔 미분 적분까지 쭉 다 이어지는 그런 단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미분 적분까지를 다 한번 훑은 친구들이라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오히려 더 쉽게 풀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아셨나요?
좀 다르다. 좀 결이 다른 거야. 자, 다음 갑시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를 했다면 뭐 요거 19번 말고요. 선생님 그러면 20번 가능한가요? 네, 21번 가능한가요? 네, 21번 가능하고요. 근데 19번에 3번 같은 경우를 너희가 못 풀잖아. 왜요? 19번에 3번 같은 경우 왜 못 풀죠? 그렇죠. 유리화를 하지 않으면 루트 x를 너희가 미분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다 난 다음에 이러한 풀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풀이는 그냥 비장의 무기 같은 걸로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혹시나 함수의 극한 풀다가 안 풀리는 게 생길 수 있잖아. 그럴 때 한번 써먹어. 그럴 때 한번 훅 찌르는 거야. 그럼 피가 퓨. 야, 두 번째 풀이는 방금 얘기했듯이 로피타르 정리로 풀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뭐라 그랬어? 로피타르 정리는 서술형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 아니야. 진짜 다 알아. 정말 너무나 유명한 정리야. 왜? 다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교육과정은 왜야? 짜증나잖아. 왜? 객관식으로 내면은 애들이 이걸 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서술형으로 써야지 그나마 못 쓰게 할 수 있지. 이 얘기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풀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x-a분의 뚱뚱해.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 이 뚱뚱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굉장히 이 뚱뚱해라는 표현이 나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봐봐. 굉장히 식이 길거나 혹은 굉장히 차수가 높거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풀 수가 있냐면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풀 수가 있어요야. 맞아?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수분해를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1, 0, 0, 0, 0,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쓰다가 3, 마사, 네모, 박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조리제법으로 하는 방법이야. 그치? 그렇다고 이게 10제곱만 그럴 것 같아? 11제곱, 13제곱, 15제곱, 뭐 2010제곱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식이 길거나 혹은 얘의 차수가 굉장히 높거나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전체 뚱뚱의 이 부분, 분자 전체를 그대로 새로운 함수로 치환합니다. 이때는요, 내가 뭐 fx라고 한번 치환해 볼까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끝나요. fx로 치환을 한번 해보시면 항상 뭐한다? 치환한다. 항상 뭐한다? 뚱뚱의 부분 뭐한다? 치환한다. 항상 뚱뚱의 부분 뭐한다? 치환한다. 항상 뚱뚱의 부분 저 부분 치환한다. 야. 알았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야, 이만큼을 가지고 전체를 내가 뭐 hx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이럴 수밖에 없거든? 이렇지 않으면 극한값 자체가 없어요. 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 얘기는 h 얼마도 0이다? h 1도 0이다. 그래서 이만큼의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가는 x-1분의 hx 빼기 h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h1이 얼마다? 0이다. h1이 0이다. 그럼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죠. 괜찮? 이렇게 뺐을 때 보이시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뭐라고 불러? 그렇지! h'1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주고 먼저? 미분부터 해주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미분부터 해주고 미분하시면 얼만데? 10x 9제곱 더하기
3이잖아. 근데 이것의 의미는 H'1과 똑같다며. 동일하다며. H'1 얼마야? 13. 정답 그래서 1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서술형에서 루피타 쓰지 말라는 거에 비껴갈 수 있다고. 어떻게 돼 있을 때 차수가 높거나 아니면 식이 굉장히 길 때, 그럴 때 쓰는 방법 치환하시는 겁니다. 이 풀이는 다 적어두세요. 아셨죠? 내가 연속이다라고 할 때 연속 배울 때는 얘기했었죠. 연속은 무엇이죠? 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뭘로 따져? 이어져 있니? 그렇지. 그러면 미분 가능성은요, 뭘로 따진다? 그렇지. 스무스, 부드럽게 이어져 있니? 이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까지도 이쪽에서와 이쪽에서 오는 것이 서로 같으셔야 된다. 이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네, 왜? 여기서는 미분 가능, 즉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즉 1대입했을 때와 1대입했을 때가 이어져 있다. 즉 1대입했을 때랑 1대입했을 때 서로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것이 이거는 1대입하시면 그렇지 3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갑시다. 이번에는 그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 그 각각이 이렇게 된다며.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F'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 아니 물론 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X는 1에서도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걔네들도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F'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얘는 미분은 무엇이다? 기하학적인 의미. 그래서 얘는 원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그거를 쭉 한 점으로 몰았어. 한 점처럼 가. 한 점에서의 무엇이다? 접선의 기울기다 이거야. 그러면 자 얘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x가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이 1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가는 게 그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이어졌다는 얘기는 이때 이 함수값은 같다는 얘기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까지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 같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오는 접선과 이쪽에서 오는 접선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결국 무슨 식이 나오셔야 되냐면 이 식과 얘를 미분한 식이 얼마야? 3x제곱 2ax 플러스 b 아래 건 4x. 그럼 야 위에다가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 즉 얘는 1 대입하면 얼만데 이거랑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 각각 같아야 된다고요. 접선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맞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A, B 값을 구하라. 이 얘기야. 아셨죠? 그럼 갑니다. 얘에서 얘를 그대로 빼볼게. 그럼 여기 위에서 빼니까 그냥 마이 빼니까 마이 빼니까 0 마이. 괜찮죠? 각각 뺀 겁니다. A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1이죠.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렇다면 송송 지워지겠고 B는 얼마다? 3 된다. 정답이 그래서 B는 3이다. 맨션 정리하시고 어디요? 아, 요거 위에 거는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선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어져 있다라는 것과 부드럽다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함수값이 서로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것이 그냥 같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같아도 되는 게 이어져 있는 거야. 하지만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의 오는 그 스무스함과 이쪽에서 오는 스무스함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결국 얘를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미분에서 1대2 했을 때 그것이 같답니다. 여기서 1대2 했을 때 같다. 여기 미분에서 1대2 한 것이 같다. 이거부터 써놓으세요. 117번에 빨간 펜 드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17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빨간 펜이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펜 드시고 여기다가 별표 뭐라고 쓰시냐면요. 자, 항등식이 무엇이죠?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을요, 그대로 미분하시더라도 항등식입니다. 라고 써놓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쓸게요. 이것을 미분하더라도 항등식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게요. 괜찮죠?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항등식은요, 요 정도? 우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혹은 모든 실수 어떤 임의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든 어떤 K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든 이런 얘들이 보통의 항등식의 표현이었죠. 맞지?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써놓으세요.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항상 항등식, 그냥 항등식입니다. 여기에는요. 1번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은 얘들아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당연히 항등식이죠. 그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당연하지. 자, 두 번째 갑니다. 야, 곱셈 공식이 됐어. 그러면 곱셈 공식이 뭐야? 어쨌든 그것을 전개한 거죠. 그러면 그 전개한 것을 묶어주는 과정. 그게 뭐죠? 인수분해.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이 정도까지는 너희가 보통 아시거든? 근데 맨 마지막 사실 이게 중요하죠. 3번. 3번은 뭐냐면요. 검산식. 우리 나눗셈 할 때 검산식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거였죠. A를 가지고 나누기 B. 그래서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야. 이 식에서 우리 검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한다. 이게 검산식이거든? 그냥 이것이 항등식이라고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지금에 와서 왜 얘기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첫 번째 117번 1번 갑니다. 자, 문제 갑니다. 야, 뭐야? x의 5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를 x-1에 대한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야, 나머지야. 너희 생각해봐.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 그럼 2차식을 가지고 2차식을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의 당식? 야, 이 자식아! 1차 이하의 당식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입니다. 이거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이하의 당식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봐봐. x에 대한 5제곱에다가 더하기 x에 대한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x 이것을 x-1에 대한 제곱에다가 몫이 뭔지 몰라. 요따구 나머지는 요따구 1차 이하의 당식. 괜춘 1차식 왜? 2차식 어디가 뭐가 안 돼? 2차식아 다시 야 2차식으로 나눴잖아. 나머지가 1차식이라고. 나머지가 들어간 자리잖아. 그래. 됐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이거 사실 몇 대입해 보기 했죠?
1 대입해 봤습니다. 맞아요. 얘 1 대입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얘 항등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1 대입하는 순간 얘 QX 사라집니다. 그래서 1 대입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사실 식이 몇 개 나와? 하나 나오거든? 근데 A, B 두 개 모르죠? 두 개 모르는데 문자도 몇 개, 다시 A, B 두 개 몰라? 식도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안 모른다고. 식을 하나만 안다고. 맞죠? 그러면 식이 하나만 알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항등식은 미분에도 항등식이다. 저거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갑니다. 야, 첫 번째 식은 이거야. 그냥 1 대입했을 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잖아. 그냥 지금부터 알아가. 항등식이야. 1 대입해. 3이야. 1 대입하면 A 더하기 B야. 괜춘? 그럼 얘를 가지고 미분한 식 제발 5x에 대한 4제곱 더하기 3x에 대한 제곱 더하기 1 한 것이 2배의 x-1 이거는 무슨 미분이야? 아하, 두 개가 뭐 해졌다? 곱해졌다. 그래서 고배 미분법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qx 더하기 x-1에 대한 제곱 그 다음 q 프라임 x 그리고 더하기 a잖아. 자, 이렇게 하시는 순간 뭐가 보이시죠? 라고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얘가 항등식이니까 1 대입하시더라도 성립하겠네요. 1 대입하시면 사라지고 사라지네요. 남는 거 a는 얼마야? 9. 그래서 a9야.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야, 야, 야. 니는 말고. 야, 야, 야. 진짜. 이거. 2번, 2번, 2번. 진짜. 거의 다 있다고, 다 있다고, 진짜. 진짜. 다 있다, 다 있다. 야, 이게 더 쉬워. 더 쉬우니까. 알겠어. 봐봐. 알았어, 빨리 할게. 야, 봐봐. 야, x의 100제곱. 문제 뭐야?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문제 뭐야? x 더하기 1을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였다고 써주시면 되겠고 아하 그렇다면 이것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몇을 대입하면 말 대입하면 이거 얼마 나와? 1 y 플러스 b는 얼마? 0. 첫 번째 식 하나 나오고요. 얘를 가지고 미분 때립시다. 때리시면 100 x에 더하기 a 2배에 더하기 x 플러스 1에 제곱 q 프라임 x 여기까지 되는데 대입하면 마일 대입하면 여기는 마백 더하기 a는 얼마다? 0이다. a는 100 b는 99 정답입니다. 네, 숙제에 맞춰서 잘해오시고 안녕.